또 떨어지고 말았어. 왜 떨어졌을까? 도대체 왜일까? 노인 일자리 면접은 경력 많으면 유리하다는 상식, 이제는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저는 16년째 시니어 일자리 면접과 선발 흐름을 분석해온 노후 취업 코치 김도윤입니다. 요즘은 일을 잘할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사고 없이 1년을 무난하게 함께 갈 사람을 찾는 분위기가 훨씬 강해졌어요. 그래서 성실한 분들도 말 한마디 방향이 어긋나면 서류 통과하고도 떨어집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은 사례만 해도 수백 건이 넘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건 본인은 솔직하게 잘 말했다고 생각하는데 면접관 입장에선 위험 신호로 읽힌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심심해서 지원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이게 솔직한 이유긴 하지만 면접관 귀엔 이렇게 들립니다. 아, 이분은 재미없으면 그만둘 수도 있겠네. 또 용돈 벌려고 왔다고 먼저 말씀하시면 돈이 적으면 불만이 생기겠구나 하고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경력 자랑이에요. 저 회사에서 팀장 했습니다. 사람 관리 많이 해봤습니다. 이런 말들이 자신감처럼 보이지만 현장에선 이분이 지시하려 들면 어쩌나 하는 걱정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노인 일자리 사업은 수평적인 분위기를 중요하게 보거든요. 위아래 나누는 사람이 들어오면 분위기 자체가 깨질 수 있으니까요.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게 건강과 스마트폰 관련 대답입니다. 저 건강해요 한마디로 끝내시는 분들 계신데 면접관 입장에선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없으니 믿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스마트폰 못한다고 먼저 선 그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출석 체크나 단체 공지 같은 기본 업무조차 힘들겠다고 판단되는 거죠. 이런 말들이 쌓이면 서류는 통과했어도 면접에서 안전하지 않은 사람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탈락 통보를 받으면 본인은 이유를 정확히 모르니까 억울하기만 하고 다음 면접 때도 똑같이 반복하게 돼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믿고 있는 그 상식을 정확히 뒤집어 드릴게요. 이 얘기 여러분은 처음 들으셨나요? 여러분, 하지만 아직 기회는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아래 내용을 잘 들어보시고 준비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어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끝까지 잘 들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작합니다. 얼마 전 제 지인인 69세 윤정호님이랑 이야기하다가 마음이 철렁했어요. 정호님은 은퇴 후에 집에만 있기가 답답해서 동네에서 하는 사회활동 일자리에 지원하셨거든요. 서류는 무난히 통과해서 본인도 가족도 다 안심했대요. 그런데 면접에서 왜 지원했냐는 질문에 집에서 심심하기도 하고 용돈도 좀 벌려고요 라고 말씀하셨다가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정호님 입장에선 정말 솔직하게 말한 건데 왜 떨어졌는지 이해가 안 가셨대요. 옆에서 듣던 누나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솔직히 말한 게 왜 문제냐고요. 근데 저는 그 말 듣자마자 알았습니다. 면접관이 원하는 답의 방향이 아니었구나. 정호님은 다음 면접 때도 비슷하게 말씀하셨고 또 떨어지셨어요. 그제야 저한테 연락이 왔던 겁니다. 더 안타까운 사례도 있어요. 72세 김영자님은 환경정리 일자리 면접에서 손주 일정 때문에 가끔 일찍 가야 한다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은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면접관 입장에선 이분이 중간에 자주 빠지면 팀 전체 일정이 흔들린다고 판단한 거죠. 영자님도 왜 떨어졌는지 몰라서 억울해하셨어요.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본인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답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면접관이 듣기엔 위험 신호였던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면접은 솔직함의 자리가 아니라 안전함을 보여주는 자리라는 거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얻으실 수 있어요. 하나는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정확한 이유입니다. 둘째는 면접관이 실제로 체크하는 7가지 기준이고요. 셋째는 오늘 당장 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문장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떤 말이 합격으로 이어지는지 본격적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면접관이 보는 진짜 기준은 7가지로 정리됩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가보겠습니다. 지원 동기 말의 방향부터 시작할게요. 핵심은 돈이나 심심함이 아니라 지역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방향입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안내 자료에서도 사업 취지가 지역사회 기여와 참여자 활동이라는 점이 반복해서 강조돼요. 67세 이현수님은 예전엔 심심해서 하려 한다고 했다가 떨어졌고 다음엔 이 활동을 통해 생활 리듬을 지키며 지역의 보탬이 되고 싶다고 바꿔 말에 합격했습니다. 실천은 간단해요. 내가 받을 것보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한 문장 넣으세요. 다만 과장하면 티가 납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지원 동기 첫 문장이 돈부터 나오고 있진 않나요? 중도 포기 위험 신호를 지우는 게 두 번째입니다. 면접관이 가장 걱정하는 건 중간에 빠지는 상황이에요. 해외 고령 인력 연구에서도 지속성이 핵심이라는 보고가 많고 기관 입장에서는 일정 유지가 곧 안정과 직결됩니다. 72세 김영자님은 손주 일정 때문에 가끔 일찍 가야 한다고 했다가 바로 불리해졌어요. 실천은 이렇게요. 개인 일정이 있어도 사전에 조율하고 대체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하세요. 주의할 점은 너무 많은 사정을 먼저 꺼내지 않는 겁니다. 질문 드립니다. 면접에서 내 사정부터 설명하고 계시진 않나요? 스마트폰과 전산 업무에 대한 태도가 세 번째예요. 요즘은 출석 확인이나 안내 문자 같은 기본 업무에 스마트폰이 자주 쓰입니다. 현장 담당자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유형은 도와줘야만 움직이는 참여자예요. 66세 조성민님은 예전엔 나는 기계는 못한다고 했는데 이번엔 복지관 교육을 듣고 있고 필요한 건 배우겠다고 말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실천은 배우는 자세를 보여주는 한 문장입니다. 다만 잘 모른다면 아는 척하지 말고 배우겠다고 솔직히 말하세요. 질문 하나요. 여러분은 못한다고 먼저 말하시는 편인가요? 배울 수 있다고 말하시는 편인가요? 팀워크와 말투가 네 번째 기준입니다. 현장에서는 실력보다 관계가 민원과 직결돼요. 특히 말이 날카로우면 위험 신호로 읽히기 쉽습니다. 70세 박동규님은 농땡이 치는 건 못 본다고 했다가 동료와 충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받았어요. 실천은 이렇게요. 동료가 느리면 제가 조금 더 보태고 도우며 맞추겠다고 말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누군가를 평가하는 말은 피하는 거예요.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성실함을 강조할 때 남을 지적하는 표현이 섞이진 않나요? 과거 경력에 쓰는 방식이 다섯 번째입니다. 경력은 자랑이 아니라 기여로 연결될 때만 도움이 돼요. 64세 정재훈님은 예전에 팀장으로 사람 관리했다는 말을 먼저 꺼냈다가 분위기가 싸해졌고 다음 면접에서는 팀의 한 사람으로 배워가며 필요한 부분을 돕겠다고 바꿔 말했습니다. 실천은 과거 경험을 짧게 말하고 바로 현재 역할로 내려오는 겁니다. 주의할 점은 권위가 느껴지면 손해라는 점이에요. 질문 하나요. 내 경력 얘기가 길어지고 있진 않나요? 건강 표현의 구체성이 여섯 번째예요. 건강합니다 한 문장은 설득력이 약합니다. 반대로 무리한 체력 자랑도 안전을 가볍게 본다고 읽힐 수 있어요. 73세 신미경님은 매일 아침 30분 걷고 혈압은 관리 중이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구체적으로 말해 신뢰를 얻었습니다. 실천은 숫자 하나와 습관 하나를 붙이세요. 주의할 점은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주지 않는 겁니다.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 설명은 구체적인가요? 일곱 번째는 준비된 사람의 표시입니다. 말 주변이 없어도 준비는 티가 나요. 면접에서 메모하고 기관 사업 이름을 정확히 알고 질문을 한 가지 준비해가는 분들이 확실히 유리합니다. 71세 오상호님은 작은 수첩에 핵심을 적어가 면접 내내 집중하는 모습으로 좋은 인상을 남겼어요. 실천은 기관 홈페이지 5분 읽기와 한 줄 메모입니다. 주의할 점은 외운 티가 나면 오히려 어색할 수 있어요. 질문 하나요. 여러분은 면접장에 빈손으로 들어가시나요? 이제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감이 오실 겁니다. 결국 면접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안 요소를 줄이는 말을 하는 사람이 유리해요. 다음 장에서는 합격 확률을 확 올리는 말의 조합을 실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 문장 지원 동기 만들기부터 시작할게요. 추가로 드리고 싶은 건 지원 동기는 짧을수록 강하다는 겁니다. 의미 있는 활동으로 생활 리듬을 지키며 지역의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정도면 충분해요. 주의는 돈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는 것, 실천은 내 삶의 리듬과 기여를 같이 넣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문장을 지금 만들 수 있나요? 자기소개는 현재형으로 마무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과거 이야기는 한 줄이면 충분하고 마지막은 지금 이 일을 어떻게 해낼지로 끝내야 해요. 주의는 길어지면 집중이 깨진다는 것, 실천은 2분 안에 끝내는 연습입니다. 여러분은 2분 안에 끝낼 자신 있으신가요? 일정 질문이 나오면 책임감으로 답하세요. 가정 사정이 있더라도 업무 시간만큼은 책임지겠다는 방향이 핵심이에요. 주의는 내 사정을 길게 설명하지 않는 것, 실천은 사전 조율과 대체 방안을 언급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질문이 나오면 어떤 말이 먼저 나오나요? 스마트폰 질문은 배우는 사람으로 답하는 게 정답입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배우고 있다는 흐름이면 충분해요. 주의는 못한다고 단정하는 말, 실천은 교육 참여나 도움받는 방법을 짧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배운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나요? 갈등 상황 질문은 둥글게 풀어야 합니다. 누가 느리면 도와서 맞추겠다는 답이 정답에 가까워요. 주의는 누군가를 탓하는 말, 실천은 팀을 살리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은 화가 날 때 말이 세게 나오는 편인가요? 건강 질문은 습관과 안전으로 답하세요. 매일 하는 관리 습관과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말을 같이 붙이면 됩니다. 주의는 무리할 수 있다는 뉘앙스, 실천은 걷기 시간 같은 숫자를 넣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 말할 수 있는 건강 습관이 있나요? 면접장 행동으로 신뢰 만들기도 중요해요. 눈 맞추고 메모하고 고개 끄덕이는 것만으로도 태도가 보입니다. 주의는 너무 과하게 리액션해서 어색해지는 것, 실천은 수첩 한 권 챙기기예요. 여러분은 메모하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마지막 한 문장으로 책임감 찍으세요. 면접 끝에 짧게 오늘 배운 내용을 잘 숙지해서 성실히 참여하겠다고 말하면 기억에 남습니다. 주의는 조건을 따지는 말, 실천은 감사 인사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인사에 어떤 말을 남기실 건가요? 자, 이렇게 준비하면 말이 유창하지 않아도 합격적으로 훨씬 가까워집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 오늘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하고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 행동을 딱 제안 드릴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였어요. 경력 많으면 유리하다는 상식은 이제 뒤로 미뤄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엔 서류만 잘 내면 넘어가던 분위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면접에서 불안 요소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잘못된 상식대로 가면 이렇게 됩니다. 솔직히 심심해서 나왔다. 돈부터 물어본다. 나는 기계를 못한다. 예전엔 내가 관리하던 사람이 많았다. 동료가 게으르면 못 본다. 이런 말들이 의도와 다르게 들리면서 위험 신호로 읽혀요. 그 결과는 억울한 탈락입니다. 반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관리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지원 동기는 기여와 생활 리듬으로, 일정은 책임감으로, 스마트폰은 배우는 태도로, 갈등은 팀을 살리는 말로, 건강은 숫자와 습관으로, 그리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이 흐름만 잡아도 면접관이 느끼는 불안이 확 줄어듭니다. 저는 노후 취업 코치 김도윤으로 현장에서 수없이 봐왔어요. 말이 화려해서 붙는 게 아니라 안전하고 꾸준해 보이는 사람이 붙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하나를 드릴게요. 면접에서 꼭 나오는 질문 하나만 미리 정해서 답을 20초짜리로 만들어 보세요. 왜 지원했나요? 이 질문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휴대폰에 메모해두고 하루에 2번만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이 한 가지가 면접장에서 말이 엉키는 걸 막아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면접장에서 실제로 바로 써먹는 3문장 조합을 유형별로 만들어 드릴게요. 체력이 약한 분, 사람 상대가 부담인 분, 스마트폰이 걱정인 분 각각 다르게 준비해야 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더 가까우신가요? 댓글로 지금 상황을 한 줄로 남겨주시면 그 상황에 맞춰 제가 답을 잡아드리겠습니다.